이란 국영방송 IRIB의 저녁 생방송이 한창입니다. 여성 앵커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규탄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음이 들립니다. شنیدید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앵커가 긴급 대피하고 스튜디오는 회색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이란 IRIB 본사를 두 차례 공습하며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예비 스튜디오를 통해 방송은 재개됐지만 본사 건물은 폭격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후 성명을 통해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이란군은 이 건물을 민간 활동으로 위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펴겠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주 이란 한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은 별도 공지 시까지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던 자국군 전투기가 테헤란 비행장에 있던 이란의 전투기 2대를 공격해 무력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In fact, what Israel is doing is preventing this, bringing an end to this aggression, and we can only do so by standing up to the forces of evil. 이스라엘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은 다급히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인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현재 전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장 무력 공방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23명은 무사히 요르단으로 피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공업도시 하이파를 명중했습니다. 항구 인근 발전소가 화염에 휩싸이고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대 도시 테라비브도 공격받아 주거 건물 여러 채가 부서졌고 인근 미국 대사관 분관도 적게 남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the latest barrage of rockets fired at our residential communities by Iran. 오늘 하루 이스라엘 사망자만 11명. 이란의 보복 공격에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چرا که به طور قطع در آینده برای شما قابل سکونت نخواهد بود. 하늘을 장악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중부 미사일 발사장을 공습해 이란의 반격을 차단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두스군 지휘센터에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2,400km를 날아가 이란 동부 공항에 있던 공중급유기도 파괴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하수관과 수도관이 터졌는데 정밀 타격의 여파로 추정됩니다. 쉴 새 없는 폭격에 수도 테헤란을 떠나는 차량 행렬이 밤새 도로를 메웠습니다. טהרן בוערת, אבל אנחנו מכוונים לא לאזרחים, אם כי אמרנו להם להתפנות. 이란에서는 이번 충돌로 지금까지 2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할 때가 왔다고 본다면서도 때로는 먼저 싸워야만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re'll be a deal.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을 묵인하는 듯한 언급인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 중단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보복과 관련해선 변함없는 이스라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직접 중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필요성과 미국의 중재 의지를 밝히면서도 핵시설 등의 타격을 입은 이란이
새로운 양보 카드를 제시하길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핵협상 재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란이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Здесь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сделать все,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десь можно опять же сказать,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этого кризиса, то есть реш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иранское ядерное досье. 이스라엘, 이란 모두와 우호적 관계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두 나라 정상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같은 러시아의 행보는 중동 갈등 해결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중동의 중재자로 자임한 그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현재 $60 선인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Що стосується сімки, для нас дуже важливо, який конкретно тиск ми можемо всі зробити, щоб зупинити Путіна, щоб він припинив вогонь, припинив війну.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 탓에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러시아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